전달하고 싶은 과학 이야기 과식거리. 나만 알고 있게 아쉬운 과학 이야기,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 과학 이야기, 과십거리. 오늘 두 번째 시간 또 얼음님이랑 지군이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럭저럭 뭐. 되게 얼음님은 잘 지내셨어요? 과십거리 1화가 네. 왜요? 조회수가 조회수가? 여러분 네, 이 모든 조회수가 적은 것은 다 얼음님 탓으로 아니, 돌리더라고요. 어떤 분이 댓글로 네네. 나만 아는 채널이어서 너무 좋다고 진짜요? 오히려 그렇게 저도 보세요. 이 긍정적으로 아니야, 유튜브를 그럼 안 돼. 운영하는 게 사실 그런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보고 하는 거니까. 지금 내 탓하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쇼츠가 제가 오늘 검색해 봤는데 쇼츠가 보니까 지구님 파트가 2400회, 와. 제 파트가 75회, 와. 니 파트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네. 제가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한테 찾아가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주제가 이겁니다. 2024년에 꼭 읽었으면 하는 과학책입니다. 너무 주제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딥니까? 혹시 여기 길 배경 보이셔요? 여기 어디지? 알면서 여기지? 연기를 너무 잘하시네. 여기가 일산에 있는 과학 책방. 따과라는 곳이에요. 따과. 거기 저- 완전 인스타그램에서 완전 핫한 맞아요. 데잖아요. 과질의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따과 책방 팔로 하면서 항상 유심 있게 보던 곳이었는데 제가 저희 대전에서만 쭉 찍다가 여기 일산으로 올라와서 여기 사장님께서 앞에 앉아 계신데 여기 장소 제공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과학 책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2024년에 꼭 읽었으면 하는 과학책, 각자 이제 책들 한 권씩 골라 오셨는데, 네. 한번, 얼음님부터? 뭐 바로 들어갈까요? 소개를 해볼까요? 좋아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책을 잘 사실 못 읽잖아요. 논문 읽기도 바쁘니 맞아. 논문도 연구자 사실 안 보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책은 유명한 책이죠. 유명해요? 네, 이 책은 무려 코스모스랑 네. 그 이기적 유전자, 네. 얘네가 거의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 과학서적의 탑을 장식했거든요.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넘을걸요? 그렇죠. 그걸 갈아치운 책이에요. 오. 바로 재작년에 나온 책. 재작년. 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책이죠? 간단하게 또 소개해 이 책은 일단은 쓴 사람은 과학 기자예요. 기자? 네. 룰루 밀러라는 과학 기자인데 네. 이분은 피버디상이라고, 이건 과학계의 퓰리처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수상한 과학 전문 기자고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이고, 그리고 이 책은 되게 구조가 진짜 재밌어요. 앞에는 어떤 과학자, 어떤 연구자, 아니면 교육자의 인생을 담고 있고 자기의 삶과 굉장히 잘 버무려 가면서 뒤에 큰 반전을 주는, 그러니까 읽는 재미가 있는 책이죠. 이 책의 내용이 그러니까 기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소개. 근데 네. 기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두 파트로 나뉘는데 네. 첫 번째는 이 책의 주인공은 데이빗 스타 조던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스탠포드 대학의 스탠포드. 초대 학장. 네, 이제 만든 사람은 아니고 초대 학장. 초대받아가지고 된 거죠. 그 분의 연구 업적과 일생을 다루고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게 어류학자 또는 분류학자인데 그 집착, 그 연구에 대한 집착과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앞에 잘 소개가 돼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 챕터가 13챕터로 돼 있는데 중간중간 본인의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작가 본인의 이야기. 근데 진짜 이거는 굉장히 뒤에 큰 반전이. 스포해도 돼요? 안 돼요. 스포하면 안 돼요. 아니, 스포를 할 정도 추리소설인가 안 이게? 돼요. 진짜 읽어보면. 지금님 읽으셨어요? 완전 스포 주의예요 이거. 진짜? 와, 굉장한 반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거를 얘기해주고 싶어요. 혹시 우생학이라는 말 알아요? 그게 뭐예요, 우생학? 모르죠. 네. 우생학 알죠? 이 책 봤으니까. 우생학이라는 말은 네. 유전자가 모든 걸 지배해준다는 어떤 이념을 가진 학문이거든요. 유전자 중심으로 모든 게 그렇죠. 이루어진다. 네네. 근데 그게 아니야. 이거는 우생학이라는 단어를 뭘 모르시는 답답해. 왜 뭐라는 거야? 근데 이게 그만큼 어려워요. 막 어려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네. 이렇게 섣불리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다가는 네. 이 책을 읽는 분들의 재미를 맞아. 반감시키기 때문에 마치 추리소설 읽었을 때 마지막 반전이 있는데 맞아. 이거를 얘기해버리면 그 책 안 읽게 되듯이. 그렇지. 약간 그런 영화 있잖아요.
딱 포스터 보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엄청 흥행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 영화 무슨 내용인데 하는데 말할 수 없어. 그냥 봐 하는 그런 책이에요. 아, 이거 제가 지금 안 읽은 입장이어가지고 일단은 그 베스트셀러를 제친 것도 너무 신기한데 대단하지. 이 이야기 초반 이야기만 들었지만 일단 지루해 보이지만 이 지금 아니야. 반전이 있다는 얘기에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일단 근데 초반에 앞부분에 지루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정. 만약에 그 정도를 인내하고 넘어가면 그 네. 뒤에는 진짜 심지어 똥 싸러 가는 것도 참고 볼 정도의 재미를 진짜로. 정말로. 아 진심으로? 네. 근데 그걸 고비를 못 넘겨서 이 책 별로던데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너무 읽기 힘들었어. 나 그래서 다 못 읽었잖아 하는 분들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그거 너무 힘들어. 그거는 진짜 너무 아쉬워. 그리고 심지어 이 책은 지금 베스트셀러 과학 서적에서 얘가 4위더라고요. 지금도. 지금 4위. 지금 4위인데 3위가 3위가 이기적 유전자고 네. 5위가 코스모스. 그러니까 아직도 코스모스, 이기적 유전자 이런 애들은 아직도 얘가 같이 놀고 있는 거죠. 얘도 이제 10년 되고 20년 되면 명저로 같이 이제 맞아요. 남을 책이라고. 그리고 왜 코스모스 혹시 다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읽어봤죠? 당연히 안 읽었죠. 네. 구매했어요. 봐봐요. 내가 베스트셀러를 잘 안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만약에 이 책을 읽어보면 네. 다른 책들도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책을 읽고 나면 다른 과학책도 접근하기 쉬워진다. 그렇죠. 그러면 꼭 2024년부터 읽기 시작해서 안 읽으셨다면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재밌는 게 물고기 제목을 진짜 잘 지었어요. 않는다잖아요. 한글 제목인데 이게 은유 같잖아요. 네. 비유 같죠. 네. 근데 아니에요. 이게 그냥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네. 진짜로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 얘기를 여기서 담고 있어요. 이런 건가? 진짜 물고기라는 뭐 이름이 없다 뭐 이런 건가? 사실 물고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좀 있어요. 물고기 단어가 좀 살벌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 사는 고기잖아. 고기, 우리는 전 고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물고기는 또 별로고. 그래서 요즘에 네. 물고기 말고 네. 물살이 네? 물에서 사는 생물. 그러니까 물살이 물살이라는 생물. 말을 쓰자라는 아. 운동이 조금 있는데 아직은 우리한테는 물고기가 좀 더 친숙하긴 그쵸? 하죠. 맞아요. 근데 약간 좀 폭력적인 것 같긴 해요. 소 보고 고기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맞아. 소고기라고 정확하게 해줘야지. 돼지고기, 소고기 다른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소를 보고 네. 저 고기다 고기 하는 게 되게 별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 나 왜 이거 찍을 때마다 나 맨날 바보 같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지구님이 추천하신 책 한번 보고 싶은데요. 어떤 네. 책일까요? 근데 이렇게 짧게 끝내시는 거예요? 이 책은 어쩔 수 없죠. 그게 그래요? 뭡니까? 제가 추천한 첫 번째 책은 근원의 시간 속으로. 근원의 시간 책인데요. 속으로. 네. 이 책은 제가 알기로 많이 안 팔렸어요. 네. 얘는 많이 팔렸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얘는 많이 안 팔려서 아마 모르시죠, 다들. 저도 몰라요. 이 책 아마 아는 분들 많지 네네. 않을 텐데 일단 더숲 출판사에서 만든 책이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썼는데 이거를 이제 더숲에서 산 거죠. 이게 지질학자의 내용을 담은 건데 이 책은 제가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냐면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소설. 근데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도 추천해요, 저는. 근데 얘는 진짜 내가 소설 좀 좋아한다 그러면 읽기 쉬울 거예요. 왜냐면 묘사가 굉장히 잘 된 그런 책이거든요.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몇 개 좀 읽어드리면 네스카페 인스턴트 커피를 몇 스푼 넣은 붉은색 플라스틱 컵을 든 채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갑자기 달라진 주위 환경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겼다. 불과 24시간 전만 해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중 하나인 코펜하겐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 묘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걸 그냥 이렇게 따라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저는 진짜 장면을 보는 것 같네. 네, 그래서 이 책은 겨울에 읽으면 좀 추워요. 이 그린란드 같은 데 가서 내용들이 다 네, 그거니까. 야외조사 하는 내용이라서 그럼 여름에 시원하게 읽는 게 딱 그쵸. 좋네요. 네. 저는 겨울에 읽었더니 너무 추웠어요. 1년 전에 읽었는데 야, 이런 뻥을 이렇게. 진짜로. 진짜로? 난방이 안 되는 거 왜냐면 출퇴근길에 버스에서 읽었는데 그 정도로 묘사를 잘한 책이에요. 그래서 소설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고 두 번째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본인이 결국 지질학자이기 때문에 이 지질학자라는 과학자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지질학자는 우리가 과학자 하면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거 하얀 가운 입고 막 뭐 화학약품을 막 이렇게 분석하고.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질학자만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샘플을 얻는 과정이 굉장히 다이나믹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얼음님이
남극 가셨던 그쵸, 거죠. 그쵸. 네. 현장 연구. 네. 현장에 가서 직접 그 지구라는 행성의 민낯을 마주하면서 거기서 샘플을 채취하는 그 과정이 지질학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데 네. 그거가 잘 이 책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부럽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생물학 그리고 내과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랩에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건물 안에만. 그치. 근데 이게 지질학자 또 남극도 이거 탐험하신 거 보면 나는 왜 그 건물 안에서 그렇게 박혀 있었을까? 근데 이런 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다양하게 다니는 거를 또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경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질학자들이 맛집 많이 알아요. 로컬 맛집. 왜냐면 그 지역 계속 가니까. 인정. 근데 대전에서 맛집 많이 아세요? 대전은 저는 야외조사 안 가고. 저는 주로 포천. 포천으로? 네. 그래서. 네. 이 책을 제가 처음 접한 게 이게 많이 안 팔린 책이라 네. 저도 그냥 아무 일 없었으면 몰랐을 텐데 제가 대학원생일 때 그 대한지질학회 학생 기자 단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을 개설했던 건데 그 학회 인스타그램으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학회 차원에서 이 책을 좀 서평을 써줄 수 있냐. 근데 그 메시지를 받은 게 학회 담당자가 아니라 저잖아요. 그냥 학생.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이다. 저는 학생인데 그래도 괜찮으시면 학회 인스타 말고 제 개인 인스타에 서평을 쓰겠다. 했는데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그 서평 아직도 남아있겠네요. 네, 남아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영상 아래에 지구님 서평 URL을 꼭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 그 제목은 와일더 타임이거든요. 와일더 타임. 와일더 타임도 되게 멋있네요. 근원의 시간 속으로라는 말 자체가 너무 그 지질학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지구가 그 시간을 다 탐험하는 게 지질학이거든요. 네. 확실히 이제 뭐 얼음님도 마찬가지지만 지구님도 본인이 이제 전공하는 분야 플러스 약간 좀 더 확장되는 책들을 이제 가지고 오셨어요. 이번에 제가 추천해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바로 별먼지와 장가지의 과학 인생학교입니다. 저는 사실 전공 좀 이런 쪽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서 과연 과학이란 무엇일까라는 시선을 조금 이 천문학자 이명현 작가님이랑 박사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진화학자인 장대익 교수님이 둘이서 공저하신 책이고요. 이 책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일단 추천보다 비추천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내가 종교 신앙심이 굉장히 강하고 손 드셨네.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 이거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왜냐면 그게 추천하는 분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는 두 과학자분께서 이 종교, 철학, 그리고 이념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소 신앙심이 강하신 분들 이 책이 모든 게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으나 근데 저는 이 책을 추천하는 분은 뭐 그런 걸 떠나서 내가 과학적으로 세상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 추천합니다. 오케이. 근데 저는 아까 제가 믿음이 이제 뭐 좋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에요. 종교 믿음 신앙심이 있으셔도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읽으셨어요? 안 읽었는데. 앞에 조금 읽으셨어요? 이명현 박사님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이명현 박사님 이거 영상 보시면 아껴두고 있습니다. 아껴두고 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은 총 5개 챕터로 나눠져 있고 이 작가분들께서 평소에 뭐 강연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냥 술자리에서 나오는 이런 질문, 자주 받는 질문을 5개 챕터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임팩트 했던 게 챕터 1에 별먼지와 잔가지의 과학인생학교거든요. 인간이 별먼지고 인간이 잔가지라는 거예요. 그거를 천문학적으로 그 다음에 진화론적으로 이걸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 첫 챕터 보고 저는 귀가 쭉 읽혔어요. 그래서 이 책은 첫 챕터를 딱 읽고 마음에 안 든다. 저는 과감하게 괜찮아 안 읽어도 돼. 근데 읽는 순간 이건 무조건 뒤에 다 읽게 된다. 그 정도로 과학에 대한 질문 그리고 과학적인 시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서부터 중고등학생도 충분히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잘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지구님이랑 마찬가지로 이 책을 원래 서평 같은 건 뭐 한 번 남기잖아요. 저는 이거 챕터별로 5개를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의 서평을 또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아래다가 저희 서평도 올려놓도록 하겠고. 악플. 눈치를 보세요. 왠지 지구님 것만 들어올까봐. 저는 이게 또 나중에 내가 비교해본다 내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제 책이 또 따로 있어요. 여기서는 오. 이제 따가 사장님께서 오. 또 저희가 지금 오늘 추천해드리는 책들은 여기 따가에 오시면 이 책이 다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따가에 오셔가지고 책 보시고 또 구매도 해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이게 사인을 받았어요. 네,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그 지구님이랑 같이 그 오버타임 촬영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타임에 이 이명현 박사님이 출연을 하신 거예요. 아, 그래? 네. 근데 딱 내가 빠진 날. 맞아. 네. 얼음님 빠진 날에. 그래서 이 이명현 박사님 직접 만나 뵙고 인사하고 그리고 직접 사인을 받은 책으로 쭉 제가 읽어가지고 평을 남겼다는 점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자랑이잖아. 아, 이거 자랑해야지. 씨, 너무 알았어요. 좋으니까. 이 책의 주제가 뭐인 거예요? 종교와 과학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과학적인 태도란 무엇이고 과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조금 디테일하게 더 말씀드리면 인간은 유한하다. 네. 그러니까 천문학적으로 우리는 별 먼지,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따졌을 때 별 먼지가 구성하는 거와 인간이 구성하는 거가 유사하다. 그리고 잔가지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진화론적으로 이제 뭐 뻗어나는 그 가지 속에서 우리는 잔가지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종합해서 우리는 유한한 삶이다. 그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며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너무나 쉽고 명료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스파하면 좀 안 되죠. 세 번째 챕터 가면 이 작가 두 분이 실제 본인의 경험 사례를 다 오픈을 하시면서 이게 되게 민감할 수도 있는 사례인데 다 오픈하시면서 내가 과학적으로 경험해 본 게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네, 꼭 읽어보시면 저는 무조건 강추합니다. 2024년 꼭 읽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근데 한 권씩만 하면 조금 아쉬워서 제가 이제 두 권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권씩 더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저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면 저 이 책 추천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과학 이야기. 네, 이거는 이송교 박사님이 지으셨고요. 여기 보면은 그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보면 인스타툰, 메종드 사이언스라는 아이디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네. 여러 가지 과학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주고 계세요. 제가 이 책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보통 과학이 어려울 때는 용어, 단어 이런 것들이 복잡하고 관심 없으면 잘 모르는 단어 있으면 아, 뭐지? 하면서 덮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바로 옆에 손쉽게 그림으로 그리고 웹툰으로 재밌게 그려놔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우주 쪽 좀 잘 모르거든요. 우주 쪽 좀 용어를 많이 몰라요. 네, 근데 거기서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뭐 다중우주, 양자역학 나온다. 바로 옆에 그림 나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돼주고 또 여기 우주 얘기뿐만 아니라 제 전공인 내과 그리고 생명과학 그다음에 기후위기까지 지구님 관심 있으면 기후위기까지 4가지 챕터로 다 구성이 돼 있어서 어쩌면 진짜 여러분들이 과학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면 이 책을 먼저 처음으로 가볍게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책을 쉽게 읽는 방법과 디테일하게 읽는 방법까지 제가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쉽게 읽는 방법은 여기 보면은 만화들이 좀 중간중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글은 읽기 싫다. 그러면 만화서부터 그냥 쭉 보세요. 만화만 봐도 이해가 되게 만들어 놓은 책이고요. 내가 좀 디테일하게 읽고 싶다. 그러면은 글이랑 같이 읽다가 특히나 챕터 1에서 우주 파트 있거든요. 그거는 딱 요거랑 같이 읽어주시면 돼요. 세트로. 읽어주시면 우주에 대해서 진짜 이거 조금 오버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거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수준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 우주에 대해서만.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고 우주와 애증의 관계이신 것 같아요. 우주 잘 모른다는 시 두 권 다 천문학자가 쓴 책, 우주 내용 있는 책. 제가 항상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다가 제가 이 책 2권 읽고 어느 정도 감을 잡았어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또 이 책을 읽으시고 이것도 제가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또 자랑해야지. 여기 보이십니까? 사인? 보이십니까? 이거는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성교 박사님이 메종드 사이언스라는 인스타 웹툰 계정이 있으신데 저랑 이제 팔로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직접 저한테 DM을 먼저 주셔서 가즐러님 한번 제 책이 나왔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고 이거 가볍게 서평 남겨줄 수 있나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사실 저도 받았어. 네, 열심히 하시고요, 어른님.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기 사장님도 받으셨어요. 네, 지금 얼음님만 책을 못 받고 저희는 다 이렇게 책을 받고 저는 이게 소개까지 이성규 박사님, 저 여기 이렇게 소개시켜드렸고 저는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책 읽고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상은 성인 대상인가요? 추천하는 거는 네. 일단은 비전공자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조금 추천하기 어려운 거는 어느 정도 과학 지식이 있고 또 책을 통해 가지고 뭔가 지식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정말 과학의 비전공자, 나 과학 아무것도 몰라, 과알못이야 하시는 분들은 딱 앞에 있는 이 책, 어쩌면 당신이 원하는 과학 이야기를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입문하시기에 좋은 책이라고 하시는데 입문서죠. 네. 챕터 구성도 딱 2024년에 과학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4가지를 딱 뽑으셨어요. 맞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관심 딱 많이 가지는 딱 4개. 네. 그리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제가 제 추천 도서가 더 화려하지 않을까요? 뭐 너무 좋은, 색깔도 너무 예뻐요. 이쁘죠? 핑크, 남자는 네. 핑크. 네. 예뻐요. 그럼 이제 얼음님, 두 제가 번째 추천 도서 한번 볼까요? 저는 네. 사실은 이제 과학은 과학인데, 네. 자연과학 말고, 사회과학 책을 하나 갖고 왔어요.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이 책은 나온 지 좀 됐어요. 2019년에 나온 책인데, 네. 자, 지금 우리가 과학 얘기를 하지만,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요즘 나가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R&D? R&D 예산 삭감. 정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네. 결국 과학을 할래도 정치가 연관돼 있고, 이 사회가 다 연관돼 있고, 돈이 연관돼 있다. 맞아. 그리고 이제 일자리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언제까지 포닥으로 있을 수 없잖아. 비정규직입니다. 모든 포닥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사회과학 책 중에 불평등의 세대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불평등의 세대. 네. 이 책은 서강대학교 이철승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네네. 서강대학교 맞겠죠? 네.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과질러가 좀 책 소개를 하자고 그래서 바로 생각난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분이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좀 들어보고 오랜만에. 따로 저자분이 네. 영상을 찍으신 게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근데 글을 더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디스인데? 네네, 말씀하세요. 글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사회과학 하면 솔직히 말해서 자연과학자들은 사회과학이 과학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게 과학인가? 그냥 이렇게 생각. 근데 이 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주장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거와 구조가 같죠. 어떻게 보면 약간 통계적인 맞아요. 베이스를 바탕으로 맞아요. 사회를 보는. 네. 그리고 이 책 결론부터 말하면 이 책은 청년들, 뭐 40대까지 포함해서 지금은 솔직히 40대도 청년이죠. 니네 잘못 싶으신 거예요? 그 3, 40대들에게 지금 이런 사회 구조가 너희들의 실패가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사회가 잘못된 거다라고 하고 크게 세대를 세 부류의 세대로 나누고 있어요. 386 이전 세대. 그거를 이제 산업화 세대라고 말하고 있고요. 새마을운동하고 막. 그다음에 386 세대. 386 세대 혹시 뭔지 아니죠. 정확히 몰라요? 알아요? 전 모르죠. 오케이. 386 세대. 그다음에 386 이후 세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386 이후 세대가 우리고 386 세대는 뭐냐면 90년대에 나온 말인데 90년대에 30대. 그다음에 이 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 80년대 학번들, 그리고 60년생들. 그거를 386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이걸 그렇게 복잡하게 해놨냐면 그때 386 컴퓨터. 맞아, 386 그렇지. 486 컴퓨터. 맞아요. 그거 여기 나이가 나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 지금 이 386 세대들이 민주화를 이뤄냈거든요. 그리고 어려움을 딛고 사회와 싸워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기득권을 쟁취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도 386이세요. 저자도. 본인이 386.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기억에 되게 남는 장면이 뭐냐면 본인이 이제 정교수고 이제 외국에서도 교수를 하다가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강사들이 있는데 같은 과목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정교수의 임금이 시간 강사의 10배였대요. 근데 과연 내 강의가 저 시간 강사보다 10배 더 훌륭한 강의인가? 이분은 자기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동일 임금 동일 노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공제 서열이 낳은 폐해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월급이 계속 껑충껑충 뛰어 올라가는데 저 밑에 우리 자녀 세대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개천에서 용나는 것도 없는 거죠. 사다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다리가 있는데 이 계층 사다리를 우리가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고 뒤에는 과학적으로. 과학적이죠. 네. 그리고 뒤에는 이분이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제시를 해요. 그거 조금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럴 바에는 연공서를 이렇게 하고 니네 나누고 그룹이 나눠지고 이렇게 될 바에는 전부 다 무기직화하자. 무기지? 네. 아. 이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사실 그건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를 돌아보면 너무 불합리해서 차라리 그냥 모두가 무기직을 하자. 근데 약간 비꼬고 있는 거죠. 그게 제가 맞는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사회주의적인 느낌 아닌가요? 무기지구라잖아요. 그게 끝으로 가면 사회주의인데 그 네. 너무 극단적인 얘기예요. 아, 그 직전에 그렇죠. 느낌이라고.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자는 아니에요. 네. 오케이. 이 책은 일단은 저는 그 추천을 할 때 저보다 약간 동생들 지금 약간 백박사님 맞아. 정도 되는 지금 딱 읽고 싶은 딱 느낌이네. 이제 박사를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네. 아니면 졸업을 했거나 그러니까 박사까지 아니더라도 대학을 졸업했거나 뭐 취업을 하거나 뭐 무기직으로 있는 그런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께 꼭 이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만 들어보면 이거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제 지금 환경 완전 돌아보면서 맞아요. 내가 과연 지금 현 위치에 있는 게 맞은가 내 탓을 하는 거가 맞는 건지 아니면 사회 탓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사이에서 저가 아직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보통 우리 탓을 하죠. 그쵸, 맞아요. 니네가 시스템에서 진 거야. 네, 맞아요. 근데 너네는 너희 책임이야. 니네가 이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 자체가 위에 1등이 있으면 100등이 있잖아요. 이 100등이 시스템이 낳은 문제라는 거예요. 이 100등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 시스템에서 좀 낙오되는 친구들을 어떻게 끌어갈 수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구님은 혹시 책에 대해서 조금 이 책이요? 네. 그러니까 보통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과학책만 읽는데 특히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면 사회학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직업 자체가 과학이랑 사회를 연결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이런 사회과학에 대한 공부 없이 연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한쪽만 잘 알고 한쪽을 모르면 어떻게 연결하겠어요. 그런 점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연구자로서만 있을 땐 진짜 과학밖에 몰랐는데 그것도 과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학 지식 그것만 알고 있다가 내 분야만 이만큼만 알고 있다가 커뮤니케이터를 하면서 이게 과학이 모든 사회적, 공간적, 경제적 모든 게 연관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이 하나둘씩 좀 열리는 게 맞아요. 개인적으로 조금 좋은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구나 인생을 이런 느낌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 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단순히 과학을 과학 지식으로 치부하기보다는 과학적인 시선으로 보고 세상을 좀 바라보는 그런 느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는 분들도 네. 댓글에 추천하는 책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도 좋은데요? 읽어보고. 네. 네, 아직 지구님 책 한 권이 더 남았지만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 있는 중에 나 이 책 좋았다라고 하신 거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백 박사님, 과젤러님 하는 거 보니까 이 책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제가 꼭 읽어봤으면 하는 책. 그 주제 재밌다. 그거 추천해 주시면 제가 꼭 반영해서 읽고 서평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쩐지가 이미지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지구님 두 번째 추천하는 네. 책을 한번 볼까요? 이 책 다음에 이 책을 소개한 게 너무 타이밍이 좋은데요. 오, 불평등이라는 키워드가 같아요. 이 책의 이름이 뭐죠? 녹색 성장 말고 기후 정의. 녹색 성장 말고 기후 정의. 네. 저는 어떤 책을 좋아하냐면 책뿐만 아니라 뒤통수 때리는 책을 좋아해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내 그 신념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산산조각을 하는 그런 책들. 그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에요. 이 책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면 내가 글을 읽을 줄 알면 다 읽어야 돼요.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주제를 다룬 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책이 가장 얇고 가장 쉬워요. 두께도 중요하잖아요. 너무 두꺼우면 가지고 다니기 무겁고. 이 정도면 닌 읽어라. 이거 못 읽으면 끝이다. 네. 약간 이렇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과학 저술가가 딱 두 분 계세요. 한 분이 이지우 작가님. 네. 어떤 분이세요, 이지우 작가님? 이지우 작가님은 일단 모든 그 책이 굉장히 쉽고 다정해요.
가장 유명한 책이 별똥별 아줌마가 들려주는 우주 이야기. 오. 별똥별 아줌마 시리즈가 있고. 아니, 우주. 아니, 왜 우주 보고 왜 날 보는,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네네. 네. 우주, 지구가 그쪽 전공하셨어요. 아. 그리고 그 박재용 작가님이 두 번째. 아, 이 책을 쓰신, 쓰신, 네. 아. 박재용 작가님 책은 굉장히 명확하고 문장이 깔끔해요. 읽기 쉬워요. 안 그래도 제가 이 책 이제 각자 리스트 확인하느라고 제가 이제 카카오톡에다가 이제 쭉 이름을 적었는데 제가 이 박재용 작가님 이름을 틀리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님이 바로 박재용입니다. 느낌표 3개 이렇게 딱 와가지고 아, 애적이 있으시구나 작가님께. 이런 거 좀 느꼈거든요. 네,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네. 이 작가님 책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과학이라는 헛소리. 오. 유사과학에 대해 쓴 책. 제목 자체에서도 약간 흥미를 익히는 네. 그런 것이 있네요. 네. 시즌 2까지 나왔고. 오. 아무튼 근데 이 책은 추천이 아니라 강요고요. 강요. 읽어야 무조건 돼요. 읽어라. 그렇게 세게 잘 얘기 안 그러니까요. 하는데. 네, 이 책 읽어야 돼요. 이 책을 관통하는 질문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학생 때 공부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서울대를 갔어요. 그리고 취업도 잘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잘했다 그러면 뭐 어디죠? 어디 다닌다 해야죠? S. S 다녀요. 그러면 남들보다 더 돈을 쓰고 살아도 되나요? 오. 되지 않나? 써줘야 되지 않아요? 되지 그런 않나? 좋은 어떤 펜트하우스 이런 데 살아도 되나요? 되는 되지 거나 않나? 되지 않나요? 네. 그러면 더 많은 탄소를 내뿜어도 되나요? 이거 대답 어렵다. 그렇죠. 네. 이 책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세 사람의 인생을 묘사하면서 시작을 해요. 한 사람은 택배 그 기사예요. 그래서 매일 먹는 것도 예를 들어 뭐 정확히 왔는데 편의점 그런 도시락 같은 걸 겨우 김밥 같은 걸 겨우 트럭에서 먹고 내뿜는 탄소의 양이 현저히 적어요. 두 번째 인물은 한 중간 정도, 그다음에 마지막 인물은 제가 방금 말한 그런 펜트하우스 예를 들어서 옷도 다 기계가 다뤄줘요. 근데 거기엔 전기가 들죠. 그리고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탄소가 대기 중으로 내뿜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모두의 문제라고 항상 우리가 기후위기는 모두의 문제라고 하지만 모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백히 가해자가 있고 명백한 피해자가 있어요. 이건 불평등 문제지 인류 전체가 뭐 대멸종으로 한꺼번에 없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이 넘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게 부자들이 이 문제를 놔주지 않는 거죠. 저 완전 착각했던 게 제목에서 녹색 성장 말고 기후 정의라고 하는데 이 정의가 그냥 말을 정의한다가 아니라 그냥 정의로움의 저스티스. 그거였구나. 그래서 요즘은 기후 위기라는 말보다 기후 정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게 결국 탄소 배출의 그 원인이 됐던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또 돈을 또 많이 벌게 되죠. 그쵸. 그들은 여유가 있어. 이미 예를 들어 국가 단위로 보면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예전부터 성장을 해놨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시스템을 바꾸고 그걸로 이 국제 정책을 조여놓으면 또 저소득 국가들은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성장도 그쵸. 못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책의 그 포인트는 탈성장이에요, 결국. 탈성장, 성장을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 한 개인 단위로 봐도 뭐 정말 요즘 유치원생들 무슨 의대반 다닌다면서요. 유치원생이 의대반이 있어요? 맞아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 한다고. 네. 진짜? 네. 너 애 어떻게 키워야 돼, 이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애는 그럼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모두가 다 발전, 성장, 개발 이런 거에 주목을 하는데 제가 아까 그 오늘 촬영할 때 과질러님께 말씀드렸지만 네. 세포가 예를 들어 달팽이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성장을 억지로 수축해서 막는데요. 왜냐면 계속 성장하면 집보다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탈성장의 그 상징이 달팽이인 건데 세포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멈춰요. 우리가 뭐 풍선만큼 계속 거대해지진 않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하면 그게 암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똑같다는 거죠. 어느 정도 우리가 성장을 했으면 이제 멈추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누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계속 1등을 하면 누군가는 계속 100등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불평등한 세대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러지 말고 예를 들면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 옳으냐, 아니면 누구든 돈이 얼마 없어, 차가 없어도 대중교통만으로 전국 곳곳을 다니게 해줄 수 있는 사회가 좋으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지. 우리가 이미 성장해서 어느 정도 자본을 갖고 있으니 왜 어느 지역은 탄소를 많이 내뿜고 전기를 많이 쓰는데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곳은 항상 지방인가? 그렇지. 네. 왜 원자력 발전소는 다 지방에 짓고 폐기물도 다 지방에서 처리하는데 그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는 다 서울에서 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에요. 이게 지금 딱 얘기 들으면 진짜 이거와 이거를 좀 세트로 읽어보면은 사회적인 거 그리고 좀 기후위기적으로 한 번에 좀 이해가 좀 더 쉬울 이게 내용이에요. 이해뿐만 아니고 저런 책은 아까 뒤통수 시선이 다는 걸 했잖아요. 이게 생각을 전환시켜줘. 내가 생각하는 방향을.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지식의 습득이 아니고 사고의 맞아요. 전환. 사고의 전환. 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생물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암세포 얘기 말씀하셨는데 저는 줄기세포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계속 암세포와 비슷하게 분할을 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어느 일정 시기가 되면 내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정착하고 내가 변해야 될 세포로 마무리가 돼요. 근데 우리 줄기세포 연구하시는 분들은 뭘 하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분할시키고 실험자의 목표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끌고 가거든요. 줄기세포 연구를. 어떻게 보면 당연히 뭐 의학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연구하는 게 맞지만 방금 탈성장애를 얘기했을 때 갑자기 줄기세포가 굉장히 불쌍해 보이네 막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이게 좀 생뚱맞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이거 근데 재밌는 게 빙하도 그래요. 되게 그래요? 신기한 게 빙하기 간빙계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봐봐. 지금 따뜻하잖아요. 따뜻하다 모르는데 과거로 쭉 돌아가 보면 따뜻하다가 얼음이 점점 생기기 시작해요. 네. 그럼 점점 추워져. 왜냐면 얼음이 커지면 알베도라고 해서 반사가 더 많이 되죠. 그러니까 열이 점점 더 뺏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음이 점점 더 커지고 온도는 계속 이렇게 추워져요. 그러다가 얼음이 일정 양만큼 커지면 갑자기 얘가 무너져. 얘가 무너지면서 그러면 알베도도 작게 되고 네. 지구 온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요. 이걸 반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다시 줄어들고 다시 늘었다 다시 줄어들고 이게 다 돈 똑같은 거죠. 지금 이게 그래도 구조도 그렇고 아니면 진짜 생체네 아니면 이게 환경적으로도 그게 자연스러운 건가 봐요. 근데 진짜 왜 우리는 사람이 계속 성장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네요. 그 지구과학을 공부하면 가장 크게 얻게 되는 교훈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순환이에요. 순환. 모든 건 다 순환해야 돼요. 하나에 계속 고여 있거나 한 곳에만 집적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 책의 한 문장만 읽어드리면 이게 저는 메인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의 20% 이상의 고소득자가 누리는 소비 생활은 이미 지구 생태계의 허용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겨울이 되면 스키를 타고 여름이면 리조트를 이용하고 철마다 잠시 여행을 다니는 삶, 다양한 가전제품이 완비된 부엌, 식기, 식품을 가득 쟁여놓은 팬트리, 사시사철 옷들이 쭉 늘어선 드레스룸 정도는 있는 주거 공간,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태블릿을 갖춘 스마트한 삶, 전기차를 소유하고 필요하면 택시를 탈 수 있는 이동생활,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고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이 쓸 지구의 자원을 단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뺏어 쓰는 건 아닐까요? 와. 이게 이 책의 저는 메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너무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어쩌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탄소까지 뺏는 일이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그거 본 적 없어요? 우리가 잘 사는 이유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못 살기 때문이다. 그거랑 관련된 말인 것 같아요. 나 처음에 그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이걸 듣고 나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이거 스마트폰에 이거 만들 때 코발트가 꼭 필요하거든요. 배터리 만들 때. 그 코발트 어떻게 생산하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불법으로 채취를 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아이들이 죽거나 팔다리를 잃거나 뇌 손상을 입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거를 이런 뭐 A사나 뭐 S사나 이런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 케이스만 무슨 지금 종이 케이스로 만들었지 플라스틱 없앴다고 근데 그 근본적인 것들은 또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쵸. 그렇구나. 저가 조금 지금 책 6권을 다 소개를 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들은 여기 일산에 따뜻한 과학 따과에 오시면은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와서 보시면서 또
그냥 마음에 드시면 또 구매해 가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책은 종이로 봐야죠. 종이로 봐야 돼. 네. 종이로 봐야지. 책은. 최근에 그 연구 결과 나왔어요. 아, 뭐. 창자책 때. 맞아. 저도 맞아, 봤어요. 맞아. 맞아. 종이로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소개한 책들은 따과에서 사가야 돼. 그러면. 따과에서 읽고 따과에서 사가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그래서 책은 여기밖에 없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오늘 내가 이걸 사가야겠어. 이제 지금 저희가 사실 과학책 각자 2권씩 해서 총 6권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저희가 과학책을 소개하려고 했지만 사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맞아. 가지고 있는 6가지의 책을 소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 소개는 마무리가 됐고 각자 저희 책 소개하면서 조금 느낀 점들을 가볍게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얼음님서부터. 그럴까요? 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책 소개 이런 거는 네. 사실은 뭐 많잖아요. 많죠. 진짜 많아요. 많아요. 찾아보면 책 소개하는 데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막상 제가 이제 읽은 책을 소개해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리고 내가 이게 혹시나 잘못 전달하면 네. 책에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옆에서 직접 책 소개하는 걸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그냥 이게 보는 게 아니고 직접 들으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실제로 책을 이렇게 보면서 책 소개를 들으니까 너무 와닿고, 그리고 제가 기후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우주나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런 책들을 더 읽어서 나의 어떤 지적 이런 내 뇌를 더 살찌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해야 될 말 같아요, 사실.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님 또 네. 마무리하는 멘트로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제가 책을 읽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완독하는 게 어려워서 동시에 한 10몇 권씩 읽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큰일 났다. 더 20권씩 읽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 책을 추천할 때 제 기준이 3개예요. 쉽거나 네. 재밌거나 교훈이 있거나. 근데 이 책들이 다 그런 기준에 해당하는 책인 것 같아서 네, 이거 영상 보시고 다 같이 읽고 뭐 읽은 그런 소감 같은 걸 댓글로 남겨주시면 맞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추천 아까. 그 이제 과질러가 꼭 읽었으면 하는 책,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또 과학 관련된 책 읽어가지고 너무 좋았다. 저희들도 모르는 책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확인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답글도 남기면서 좀 제가 항상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말씀드리는 건 뭐 좋아요, 구독 이런 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댓글, 영상 속에 댓글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만 된다면 저는 이 과질러 채널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컨텐츠가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 책 소개하면서 혹시나 조금 더 보태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 있을까요? 이거 네네. 근원의 시간 속으로 네. 하나만 덧붙이면, 사람들이 제가 돌 전공했다 그러면 돌을 뭐 어떻게 전공하냐고, 돌을 어떻게 연구하냐고 하시는데 네네. 이 책 읽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돌 연구하는 방법. 네. 제가 여기도 좋아하는 문제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네네. 그 돌 연구할 때는 일단 망치로 돌을 깨서 샘플을 얻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장면에 나오는 건데, 내가 암석을 망치로 깨는 순간 암석이 노두의 얼굴에 꼭 붙어 있을 수 있었던 화학 결합이 깨지고 말았다. 작은 결정에 금이 갔고 알갱이의 경계가 갈라졌으며 밀도 높은 암석이 균열이 생겼다. 결정 구조에 갇혀있던 원자와 분자가 20억 년 만에 처음으로 깨끗한 공기와 따뜻한 북극 태양 광선에 노출되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게 그냥 제가 그냥 받아들이기로는 그냥 깼다, 돌을 맞아요. 깼다라고 정리될 것을 맞아요. 이런 문장으로 지금 표현했다. 네. 그런 재미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추천합니다. 얘 너무 밀린 것 같아서. 얼음님도 혹시 뭐 살짝 놓쳤거나 저는- 이야기를 좀 첨언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 직접 읽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사실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스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책이어서 좀 아쉽지만, 저도 이게 좀 더 네.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뭔가 아니, 또 설명할 수가 없어. 아니 왜 설명을 안 해? 아씨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네. 재밌는 게, 네. 아까 얘기한 데이비 스터 조던, 그 스탠포드 초대 학자이란, 이 네. 사람도 반전이 있지만, 네. 이 룰로 밀러 작가에 대한 반전도 있기 때문에, 아. 반전 있는 재미가 2배다. 지금 제가 이 네. 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반전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없어. 확실히. 전 지금 너무 속상해요. 네. 그것조차 스포하면 안 안 됐었는데. 돼. 이것도, 그래? 그러면 안 돼, 뭘 안 돼. 책을 소개한다는 거야 도대체. 이거는 그냥 이것도 강요밖에 안 돼. 그거보다, 네. 아까 과질러님 마무리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느낀 점. 네. 네. 저도 약간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이 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읽다 보면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때 과학적인 태도나 과학적 시선을 이제 알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는데 이 두 저자분이 그중에 이제 이명현 박사님은 이 두 분 단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삼청동에 있는 과학책방 갈다 대표로 계시고 이분이 이 책을 교과서처럼 해가지고 강연을 하시기로 했어요, 올해.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고 또 직접 저자분들이 설명해 주시고 이 책 바깥의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제가 찾아보고 이 책과 관련된 강연 URL이 있으면 요 아래 공지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보시고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명현 박사님 한번 여기 오셔서 강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정도 찍었으면 한번 이명현 박사님 보시면 제가 뭐 페이스북으로 제가 이제 팔로잉 하고 있고 하니까 한번 또 DM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네. 될까요? 되지, 당연히 되지. 와, 그런가? 네. 이명현 박사님이 제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누구 만나고 싶으면 네. 연락해라 그냥. 아, 진짜요? 네. 그냥 연락하면 만날 수 나가 있다. 사장님한테 저도 연락처를 네. 드리곤 하고 이렇게 연락했어요. 요것도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요 이성교 박사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핵물리학자이시고요. 두 분 다 그걸 똑같이 전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인스타툰에 그 매종드 사이언스라고 있는데 요 인스타로 들어가게 되면 단순히 요 과학적인 웹툰뿐만 아니라 여성 과학자로서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연구하시다가 이제 가정을 꾸리시고 이제 임신까지 하셨을 때 이 임신하고 나서 출산까지 이야기도 칭키투칸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또 따로 이제 웹툰으로 만드신 게 저는 사실 그 칭키투칸이라는 웹툰을 보고 처음 이 매종드 사이언스 인스타툰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꼭 인스타 매종드 사이언스에 들어가서 이 작가분께서 그리신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머리가 되게 단발머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짜 작가님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계세요. 여기 따과 2007년 스타일인데. 맞아요. 따과에 그 작가님이 여기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따과 인스타 보게 되면 맞아요. 작가님이랑 사장님이랑 같이 찍은 게 있는데 진짜 이 머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사장님 그 얼굴 처음 뵀어요. 저도요. 근데 그 사진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딱 따뜻한 느낌이 좋았어. 저도 이제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보고 오늘 사실은 뭐 우리가 이런 과식거리를 전달할 이야기니까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자 했다가 또 책 이야기에 또 빠져가지고 맞아요.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벌써? 일단 우리 오늘 여기 일산 과학책방 랩카페 따과에서 우리 이런 과학책을 소개하는 2024년 꼭 읽어야만 하는 과학책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듣고 나서 주변에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을지 사실 저희는 항상 늘 궁금합니다. 보시고 난 후에 여러분들 궁금한 점 그리고 뭐 추천하는 책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과식거리와 함께 또 그런 거를 또 피드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좀 댓글로 추천을 해주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정해진 게 없고, 이렇게 만났을 때 그 다음 거 정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다음번, 과식거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여기 이 좋은 환경, 과학 책방을 이렇게 협업을 해주시고, 또 마음 편하게, 저희를 받아주신 따과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또 드리고 저희는 이것으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과학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 전달하고 싶은 과학 이야기 과식거리